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이썬 기초교육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어문 두 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반복문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for문과 while문, 각각에 대한 특징들과 문법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break와 continue, 반복문에서 제하는 어법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break 구문과 continue 구문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아마 조건문에서도 if 안에 if문 들어가는 것처럼 반복문에서도 반복문 안에 반복문, 예를 들면 포문 안에 포문 아니면 while문 안에 while문, 이렇게 중첩해서 들어가는 좀 응용화된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 지난 시간에 문법 중에서 프로그램의 제어문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제어문에는 조건문과 반복문 두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그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반복문은 루프 혹은 iteration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이렇게 무한 루프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iteration, 반복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실제 원어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생각해 보시면 이거죠. true이면 왼쪽, false이면 오른쪽, 이렇게 브랜치를 두 가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명령문을 실행한다는 거, 우리 명령문 예제로 그냥 프린트 한 줄 하는 걸 해봤는데, 요 사각형, 직사각형 박스 있죠? 왼쪽 직사각형 아니면 오른쪽 직사각형. 그러니까 if 아니면 else였잖아요, 그렇죠? 요게 포인트인데, 그럼 반복문에서는 어떤 거냐? 반복에는 어떤 문장을 실행을 할 건데, 여기 네모난 거에 뭐 프린트하는 거를, 자, 이 실행하는 거를 조건에 맞으면 실행을 하는데,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5번 반복하겠다, 5번, 아니면 뭐 어떤 게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의 횟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실제 예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 제일 중요한 거, 반복문을 왜 사용하는가, 하나의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사용했을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예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글자를 반복해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5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면 되겠죠. 5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프린트라는 문장을 5번 반복해서 작성을 하면 왼쪽에 5번의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뭔가 똑같은 거를 5번 했다는 거, 컨트롤 CV,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복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거를 좀 지능적으로, 야, 이거 좀 막말로 좀 무식한 것 같다. 이게 5줄이면 이렇게 쓰지만 50줄이면 이걸 뭐 50번 반복했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50번인지 49번인지 51번인지 그것도 다 세기도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능적으로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단 2줄에 이런 식으로 프린트 안녕하십니까를 반복할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뭐 i도 있고 in도 있고 레인지에 5도 있지만 숫자 5 보니까 야, 5번 반복하는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숫자 5를 10으로 바꾸면 이게 10번 출력되지 않을까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10번 출력됩니다. 이렇게. 자, 단 2줄로 10번을 출력하고 싶건 100번을 출력하고 싶건 단 2줄로 이렇게 제어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프린트 안녕하십니까? 요 문장이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로,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보면
반복문은 금방 포문을 예로 들어서 봤는데 반복문은 쉽게 말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if문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런데 반복문에는 for문과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고요. 둘 다 어떤 조건, 다이아몬드는 조건이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명령문 블록이 반복이 될 건가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건데 둘 다 다이아몬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봅시다. 반복 변수 in 시퀀스. 이게 영어로 보면 in이 전치사고 뒤에 요게 뭐가 전치사 뒤에 명사 오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복 변수는 주로 우리 얘에서 뭐가 나오냐면 i라는 값으로 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반복 변수. 이 i가 반복 변수인데 포문에서는 이 i가 점점 늘어납니다. i가 예를 들어서 0으로 시작한다면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퀀스라는 거는 아까 안녕하십니까 반복할 때 5번 숫자 5가 있었죠. 자, 5라는 거는 5번 반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퀀스의 의미가 뭐냐면 시퀀스는 순서화된 값, 순서화된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스가 5라고 하면 5개 이런 뜻이 아니라 시퀀스 5라고 하면 1, 2, 3, 4, 5 5개의 숫자들의 집합을 시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라는 시퀀스는 반복문에서는 1, 2, 3, 4, 5가 아니라 5개는 맞는데 시작이 0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총 5개. 그래서 0, 1, 2, 3, 4까지 5개를 시퀀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까 반복 변수라는 거는 i라고 했죠. i는 시작이 보통 지정을 안 해주면 0으로 시작하는데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들어있냐 마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내에 더 이상 요소라는 게 반복을 말하는 거고 0, 1, 2, 3, 4 요 정도만 이해를 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 while문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시퀀스다 반복 변수다 이런 복잡한 거를 좀 차치하고 중심이 되는 거 야,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 계속 돌아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i라는 게 있다고 치면 i가 이런 거 있죠. 뭐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돌려. 그러면 i가 1일 때도 되고요. 2일 때도 되고요. 3일 때도 되고요. 4일 때도 되고 9일 때까지 되겠죠. 10이면 10은 10보다 작다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야,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싶은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포문은 반복의 횟수를 알 때 쓰는 거고요. while문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어떤 종료 조건을 알 때 쓰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번 반복해. 운동장을 5바퀴 돌아. 5번 반복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while 조건문은 끝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문을 닫을 때까지 운동장을 5바퀴 운동장을 계속 돌아. 그럼 뭐 언제까지 돌지 모르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조건이 있을 때까지 도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코드로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쉽겠죠. 자, 포문과 while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안녕하십니까 5번을 출력을 하고자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포문 같은 경우에는 for i in range 5라는 게 아까 전에 시퀀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5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1, 2, 3, 4, 5가 아니라 0, 1, 2, 3, 4 5개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0, 1, 2, 3, 4 그러면 i라는 거는 반복 변수라고 하는데 지정을 안 해줬을 경우 0부터 시작하고 한 개씩 반복을 할 때마다 한 번씩 개수를 셉니다. 그러면 처음에 0이겠죠? 0, 1, 2, 3, 4 집합이 그 0, 1, 2, 3, 4 그러니까 이렇게 i가 0, 1, 2, 3, 4로 변하면서 그 변하는 게 저 시퀀스 안에 있을 때까지 돌아가는 거죠. 시퀀스는 0, 1, 2, 3, 4라고 했고요. i는 0에서부터 4까지 변해가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번 반복되는 거. 자, 비교를 한번 해보면 while문도 똑같이 했는데 뭔가 문장이 여기는 왼쪽엔 2줄이었는데 오른쪽엔 다 4줄로 됐습니다. 자, 여기 중심이 되는 거 while이라는 거 뒤에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문장을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i는 0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초기값이라는 거를 반복 횟수의 초기값을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i 값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동으로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포문에선 자동으로 증가를 하는데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숫자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단순 비교만 했을 때는 야 포문이 while문보다 좀 묶어져 있는 것 같고 두 줄이고 간단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문도 많이 쓰고요. 그럼 뭐 while문과 포문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포문과 while문 해석을 이제 처음엔 하시겠지만 나중에 내가 이걸 좀 배워서 포문과 while문 둘 중에 뭘 써야 되는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이제 쓰시다 보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약간의 특징을 비교한 다음에 아 여기는 포문이 어울리는구나 while문이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구분하셔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포문 한 가지씩 좀 살펴볼 건데 포문과 while문 중에서 포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완벽하게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의 컨셉은 횟수 반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몇 번 반복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사용한다. 포문을.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할지 5번 할 거냐 7번 할 거냐 12번 할 거냐 이런 숫자를 알면은 그 숫자가 이제 시퀀스의 개수가 되겠죠. 시퀀스의 개수. 이 시퀀스 안에 있으면 이 변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거고 개수를 알 때 사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면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while문은 전체는 몇 번 돌릴지는 모르는데 어떤 조건은 마지막 종료 조건은 알겠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포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문법은 파란색으로 된 거 for 반복 변수 in 뒤에 시퀀스라고 했는데 이 시퀀스 안에는 시작값, 종료값, 증가값을 넣을 수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시퀀스라 표현하는 거는 종료값을 보통 시퀀스라고 하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시작값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건 생략했습니다. 없었어요. 생략하면 0으로 되는 거고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고 자 종료값은 생략이 절대 불가능하고 자신은 미포함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라고 했을 때는 5 빼고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증가값도 보통을 생략을 하는데 왜 생략하냐면 한 개씩 증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면 1이고요. 특이한 경우에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밑에 거의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죠? 안녕하십니까 5번을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데 레인지 5라는 게 뭐냐면요. 한 개만 썼을 때 비교를 해보면 여기 5라는 한 개 돼 있죠. 두 번째 거에 보면 1, 5라는 게 있죠. 세 번째 건 1, 5, 2가 있죠. 자, 요거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레인지라는 요걸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한 개만 있으면 종료값입니다. 종료값인데 아까 시퀀스라고 했고 자기 자신은 미포함되고요. 정확하게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0, 1, 2, 3, 4라는 집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i는 생략돼 있으니까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0, 1, 2, 3, 4까지 0일 때 한번 반복하고요. 1일 때 안녕하십니까 한번 두 번째 반복하고요. 2일 때 세 번째 반복하고요. 3일 때 네 번째 반복하고요. 4일 때 다섯 번째 반복 안녕하십니까 출력을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이거 5번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레인지에다가 1,5를 넣어줬어요. 1,5. 아까는 1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1을 넣으면 이 시작값을 1로 지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원래는 생략하면 0이잖아. i가. 그렇죠? 그럼 1부터 시작해요. 그럼 어디까지? 1, 2, 3, 4, 5? 아니죠. 1, 2, 3, 4까지죠. 5는 바로 자기 자신은 미포함하고 바로 앞에 것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1, 2, 3, 4 4번 반복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녕하십니까가 4번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요거 한번 볼까요?
1, 5. 아, 4번 반복된 것까지였는데 2는 뭐야? 저기 2. 세 번째 2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i 값이 증가할 때 생략하면 한 개씩 기본 증가하는데 이건 2개씩 증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까 원래는 이 1, 5만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1, 2, 3, 4 4번 반복돼야 되죠. 1, 2, 3, 4. 그런데 저기서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뒤에 2를 증가를 2씩 한다면 1, 3,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종료가 4까지밖에 안 되잖아. 종료가 4까지잖아. 그렇죠? 1, 3, 5, 5까지도 안 해줘. 1, 3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 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출력하는 요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를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요 녀석이 반복의 횟수를 말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계속 바뀐다, 한 개씩 증가한다, 세 번째는 2개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기 어려우실까봐 자, 그 다음에 저 반복 변수 i를 그냥 한번 안녕하십니까 말고 그냥 i 자체를 한번 사용해 볼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까랑 5, 1,5, 1,5,2 자, i 자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i 출력해 보니까 i 값이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앞에까지. 그렇죠? 이 5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포함되고 요까지 말하는 거죠. 종료 값인데 5가 종료고 참 포함 안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1,5니까 i가 1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1, 2, 3, 4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4번 바쁘게 반복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4번 반복된 거.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보면 1에서 5까지 그러니까 1에서 4까지죠. 정확하게 원래 1, 2, 3, 4가 돼야 되는데 2개씩 증가시키니까 1, 2가 아니라 1, 3, 5 가는데 5는 어차피 출력이 안 되지 않죠. 그래서 1, 3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i를 이런 식으로 아까는 안녕하십니까를 반복해서 그 문장을 반복하는 데 쓰지만 반복하는 거 안에서 i 자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진짜 많이 나온다. 이 두 가지 마시면 이제 폼은 반복문에 대한 건 다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한번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거 내가 디버깅 설명하면서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마 힘들게 느끼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i를 이용한 거. 자, i를 이용하면서 이제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서 sum 이거를 계속 누적된 값을 담아야 되니까 자, i 레인지 1에서 11 쓰신 이유는 알겠죠? 10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1부터 10까지를 하겠다. 10번 반복할 건데 자, 누적식은 sum은 0이죠? 근데 0 더하기 1은 1 해서 썸에 담고 썸이 계속 갱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썸은 현재 1이고 그 다음에 i는 1부터 시작해서 그럼 2가 되겠죠. 1 더하기 2는 3. 그렇죠?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15 더하기 6은 21. 21 더하기 7은 28.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중에 한 번 더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 총 더하면 45가 나옵니다. 1에서 10까지 더하면 45가 아닌데 45가 맞나? 55 아닌가? 그쵸? 요거 아까 1에서 10까지 더하면 55 같은데 요거 아마 내가 출력을 하면서 여러분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while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횟수 반복, 아까 횟수를 알았을 때 5번 반복하겠다, 7번 반복하겠다, 뭐 이런 횟수를 알 때 쓴다면 while문은 일단 포문보다 코드 길이가 뭔가 한 2줄 정도 막 늘어나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조건 반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정확한 반복 횟수는 모르지만 내가 몇 번 반복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종료 조건을 아는 경우에 사용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문이 아닙니다. 반복문에서는 항상 반복할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참이면 계속 실행할 조건이 참이면 조건이 거짓이면 반복문을 종료하겠다. 이게 컨셉이고요. 자, 문법을 바로 한번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의 뒤에 종료 조건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i는 5보다 작다 이런 종료 조건 이 종료 조건은 결국은 논리값으로 나오겠죠. 자, 논리값이 뭐죠? 네, true하고 false 둘 중에 하나라 나오겠죠. 그런데 true, false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유도되어지죠. 어떻게? 비교식으로. 비교식이란 거는 i는 5보다 작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이 말이죠. 그래서 비교식이 나오는 거 같은 말입니다. 비교식의 결과는 논리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종료 조건이라는 거는 그런 while문 뒤에 그런 종료 조건이 나오고 뒤에 콜론으로 이렇게 써주고 이건 if문, for문 쓸 때도 똑같죠. 그리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뭐 아까 포문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긴 있었어요. 생략이 가능해서 그렇지. 시작값 똑같아요. 시작값. 그 다음에 종료 조건 증가치. 그래서 아까는 종료 조건 5만 써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포문은 그게 가능했는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시작값이라든지 i는 0, 이 시작값이라든지 증가치 한 개씩 더해가는 거 아니면 두 개씩 더해가는 거 이걸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시작값 i는 0 이거는 생략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종료 조건 종료 조건이라고 했는데 종료 조건 예를 들어서 i는 5 같은 거 이게 true인 조건에 만족하면 계속 반복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료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true가 아니면 종료하겠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보도록 하고요. 증가치는 식으로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while문 보시면 아까 while문에서 자 이제 그대로 보시면 여기 보면 while문에서 중심을 잡는 게 i는 5보다 작으면 i가 5보다 작을 때 while문 밑에 있는 문장을 반복을 하여라. 자, 그리고 들여쓰기 반드시 중요하셔야 돼요. while문 안에 들여쓰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진짜 중요하고. 그럼 안녕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반복했다는 거고 더불어서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이게 이 문장을 실행하겠다는 거죠. 반복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거라면 i는 0이라는 거 초이값 한번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i가 0이면 만족을 하죠. 5보다 작다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출력을 하죠. 출력하고 나서 뭐냐면 0 더하기 1 해서 i를 1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렇죠? 그럼 i가 1이 된 게 위로 while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럼 1은 5보다 작다? 그러면 맞죠? 그러면 또 안녕하십니까를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i는 1이죠. 현재 1 더하기 1 하면 i가 2가 되죠. 그럼 2가 다시 올라갑니다. while 조건에 비교하러. 2는 5보다 작죠. 또 안녕하십니까 출력되죠. 또 2 더하기 1 하면 i가 3이 되죠. 3이 또 올라갑니다. 3이니까 또 맞아요. 그러면 또 안녕하십니까 출력되죠. 또 그러면 3 더하기는 4가 되죠. 4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4는 5보다 맞죠. 마지막으로 프린트 안녕하시겠습니까 하고 4 더하기는 5가 됐어요. 5가 또 올라가죠. 5는 5보다 작다? 틀렸잖아. 그러면 이제 반복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를 출력하면 이렇게 5번이 되는데 이 문장을 안녕하십니까 문장을 또 아까처럼 i를 바로 출력해 보면 i는 0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0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1, 2, 3, 4 i가 5일 때는 5는 5보다 작다가 틀렸잖아. 그럼 틀리면 이 밑에 걸 안 합니다. 그러면 반복문이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 종료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핵심을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break와 continue 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제어문이 아니라 제어문에 들어가는 명령어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 break와 continue 반복문에서 사용되어지는 한 줄짜리 명령어고요. 자, 어디에 쓰면 반복문에 씁니다. 반복문. 조건문에 쓰는 게 아니라 반복문에 씁니다. 반복문. 그리고 break와 continue가 있는데 break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 딱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문을 그냥 종료하겠다. 여기까지 반복하겠다. 원래 난 5번 반복하려고 했는데 뭐지? 한 3번 하고 쫑 끝내버리네. 종결 지어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어쨌든 반복을 종료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ontinue 말 그대로 continue, to be continue 계속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반복을 계속한다. 뭔 말이야? 이거 반복이라는 건 원래 반복하는 게 반복 계속한다는 말인데 반복한다는 거는 반복문충에서 반복은 계속하는데 그 밑에 뭔가 실행할 게 있는데 야 그거는 스킵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반복했으면 세 번째 반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 건데 밑에 건 안 하고 스킵하고 간다. 아래 문장을 스킵하고 다시 위로 간다. 그러니까 반복 브레이크는 완전 브레이크 끝내버리는 거고 컨티뉴는 반복을 하는데 밑에 걸 스킵하고 다시 올라간다. 자 그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아까 전에 5번 반복하는 거죠. 그 밑에 프린트 I 해가지고 5번 반복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브레이크문이 나오는데 브레이크는 컨티뉴는 특징이 if문하고 조건문하고 무조건 같이 나와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찐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걸 건데 브레이크 건다는 말은 그냥 파토 내겠다. 좀 막말로 그 반복문을 그냥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i가 2와 같을 때 같다는 거 등호 2개 써야 되죠. 연산자 1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배정이니까 i가 2와 같다면 반복문 끝내라. 원래는 우리 이 문장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i는 5니까 0, 1, 2, 3, 4까지 5번 출력돼. 0, 1, 2, 3, 4가 출력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0일 때 한번 출력하고요. 1일 때 한번 출력하고요. 2일 때도 출력하러 가야 되는데 2가 들어가니까 2는 2와 같을 때 브레이크를 하래요. 끝난 거지. 2는 출력도 못하고 밑에 아래 문장 출력하고 반복도 아니고 끝난 거예요. 쉽죠? 간단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continue는 뭐냐? 똑같은 건데 continue만 바뀌었거든 이게. 그럼 continue도 아까는 0, 1 하고 2 안 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continue를 계속하래요. 계속한다는 말은 위에 print i는 안 하는데 밑으로 끝내서 집에 가지 말고 다시 밑에 거는 print i는 안 하는데 다시 말해서 2는 출력을 안 하지만 다시 올라가래요. 여기. 그러면 2는 출력이 안 됐고 올라가면 이게 3이 되잖아.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그럼 3이면 i는 2와 같다가 아니잖아. 그럼 3일 때는 출력하고 또 올라가면 4가 되겠죠? 4일 때 출력하고 또 올라가면 5가 되는데 5는 레인지 안에 없으니까 출력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0, 1, 야 2일 때는 밑에 프린터 스킵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 반복하러. 그래서 3번 하고 그 다음에 4번 하고. 그러니까 2를 땡가뽕 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스킵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continue라는 건 반복문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실행을 하는데 continue 밑에 있는 것들 continue 밑이지만 정확하게 이 프린터에는 어떤 거냐면 포문 안에 있습니다. 반복을 하는 녀석인데요. 요 if continue 요 문장에 의해서 더 이상 요거는 continue를 만나면 다시 위로 밑으로 가지 말고 원래 반복문 요소가 프린터인데 다시 위로 가라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간단하죠. 이런 핵심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을 하는데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들여쓰기를 진짜 잘 하셔야 되고 while문 적용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포문만 봤는데 포문 위쪽에 2개 포문이죠. 똑같은 겁니다. 위에 아까 0, 1 하고 끝난 거. 그 다음에 0, 1, 2일 때는 튕기고 다시 3, 4. 그 0, 1, 3, 4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while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아까 i는 0에서 시작하고요.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이 조건에 만족하면 반복을 할 겁니다. 뭘? print i 출력하는 걸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i는 한 개씩 올려줘야 되죠.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증가치를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되죠. 물론 5까지 가고 나서 5는 5보다 작다니까 이쪽으로 안 들어오겠지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다가 프린트 하기 직전에 프린트 i 하기 직전에 i가 2와 같으면 브레이크 반복문 끝내세요. 그러니까 0, 1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는 끝나버리죠. 자 그러면 continue도 똑같겠네요. 그런데 continue를 딱 해보는데 continue 조금 생각할 게 있으면 똑같은 continue도 i가 2일 때 continue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i는
i 플러스 1을 왜 해줍니까? 자, 이 문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 i가 2일 때 컨티뉴 하잖아, 그쵸? 그러면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여기 while 문화이로 야 i가 2인데 3으로 만들어줬는데 3이 안 되잖아. 포문은 자동으로 증가하지만 저 밑에 문장에 i는 i 플러스 1도 안 하게 되잖아. 컨티뉴는 그쵸? 컨티뉴는 밑으로 못 가고 바로 위로 올려버리니까 2가 3으로 될 수가 없단 말이야. 3으로 증가를. 그래서 야 i가 2일 때도 여기 일단 i는 증가시켜주고 컨티뉴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라고 한 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좀 중복돼 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쵸? 아니 while문에서는 증가치가 자동으로 증가를 안 하니까 컨티뉴 할 때도 해줘야 다음 번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맞아요? 이 문장이 없잖아 그쵸? i는 i 플러스 1 여기 i는 계속 2예요. 계속 2에서 이거는 무한 루프라고 해서 무한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뭐 프로그램이 멈춰요. 이렇게 막 멈추지 않고 이거 그냥 꾹 죽을 때까지 돌아가는 느낌으로 되는 거죠. 왜 i는 계속이니까 2는 5보다 작고요. 컨티뉴 2는 5보다 작고요. 2 컨티뉴 계속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라는 이 문장을 집어넣어 주셔야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브레이크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4개나 막 내가 들었는데 뭐 그런갑다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이런 거죠. 첫 번째 그냥 이 간단한 예를 볼까요? i는 0에서부터 4까지 5번 출력하는 거라면서 그래서 0, 1, 2, 3, 4 출력하면 건데 야 이거 그럴 거면 이 두 개만 출력할 거면 브레이크를 왜 넣어? 그냥 처음부터 i는 in range 뭐 2 해가지고 0일만 출력하면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장은 내가 예시로 만든 거지만 이렇게는 안 써질 거란 말이야. 5번 반복할 건데 아니 브레이크를 써서 중간에 왜 멈추게 해. 그리고 뭐 하다가 컨티뉴 같은 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일을 갖다가 일을 좀 두 번째 일하는 아이가 될 때는 반복하는 거를 뭔가를 밑에 안 하겠다. 요까지는 알 건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쵸? 실제로.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실제 실무에서 쓰여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자, 넘어가서 보면 브레이크는 무한 루프, 인피니트 루프, 인피니트 많이 들어보셔요. 자동차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무한이라고 합니다. 무한대. 무한 루프에서 많이 사용한다. 무한 루프 아까 내가 무한 루프 살짝 설명드렸을 때 아까 컨티뉴 잘못 짜면은 무한 루프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무한 루프라는 거를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테크닉이 무한 루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무한 말 그대로 무한이니까 이 무한 지옥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반복을 탈출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조건이 항상 true다. 그러니까 무한으로 돌게끔 반복문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 값이 뭐와 같으면 브레이크를 하겠다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를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편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while문 뒤에 보통은 아까 i는 5보다 작다 이런 게 들어갔는데 while에다가 true를 박아버려요. 야 그러면 이 while문 밑에 있는 이 문장 있죠 전부 다 이거 그냥 무한대로 계속 돈다는 거죠. 끝이 없잖아. 종료 조건이 없잖아요. 종료 조건이 무조건 true라는 건데 그럼 종료가 안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종료를 어떻게 끝내려면 끝내는 방법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되죠. 브레이크라면 이 반복문은 끝나요. 그럼 브레이크는 어떻게 사용할까?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죠. input 해가지고 글자를 입력받습니다. 라인이라는 변수에. 그러면 그 라인에 들어온 그 글자 값이 QUIT와 같으면 브레이크를 하겠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input이라는 거를 무한으로 반복을 하는 명령문이잖아요. 이게 while문 안에 input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내가 막 타이핑을 하면 이 코드를 내가 처음에는 high를 쳤어요. 입력받으래서. 입력을 high를 했어요. 입력 high가 출력되죠. 프린트 라인에서 hello도 해봤어요. hello도 출력이 됩니다. 내가 입력을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quit이라는 걸 입력하니까 quit은 여기 라인은 quit, 입력받은 라인이 quit과 같으면 브레이크라고 했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 루프라는 거를 이렇게
무한으로 도는 건데 내가 밖에서 입력값을 이렇게 탁 줘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입력을 계속 무한으로 받게 되는데 내가 종료를 못 하잖아. 그럼 종료하기 위해서 저런 브레이크문에 대한 구문을 넣어놓은 거죠. 퀴트를 입력받으면 브레이크에서 반복문을 끝내도록 하자. 자, 그러면 한 가지 무한 루퍼에서 사용하는 거 요런 좀 드립인 것 같지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코드는 지금 밑에 실행 그걸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코드를 살짝 몇 줄 안 되니까 지금 뭐 한 7줄밖에 안 되니까 들여쓰기 맞춰서 하시면서 돌려보시는 거죠. 자, 코드 한번 해석해 볼까요? while true 무조건 돌겠다. 아래 문장들이 전체다. 뭘 하는 거냐니까 딱 보니까 input 가로 열고 닫고 라인. 야, 입력받는 거 위에 창 있죠? 이 창을 계속 띄우겠대요. 내가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 누가 이길 때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뭐 두 줄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자, 아까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해놨죠. if에 아까 라인에다가 QUIT라는 거를 하면은 끝나겠대요. 그래서 이 문장은 뭐냐면 입력받고 출력하고 그러니까 인풋 입력을 받잖아. 그렇죠? 제일 마지막 줄 보면 그 입력받은 걸 출력을 하잖아. 그렇죠? 내가 하이 입력하면 하이가 출력되고 헬로 입력하면 헬로가 출력되고 반가 입력하면 반가 출력이 되는데 QUIT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이제 반복을 그만하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continue 요거는 뭐지? 자, 똑같아요. 샵을 넣고 샵이라는 걸 입력받으면요. 라인이 샵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continue 아까 밑에 거 다 생략하고 다시 무한으로 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게 프린트 라인 샵이라는 글자는 출력 안 하고 내가 내가 어떤 단어를 입력할지 모르겠어. 또 출력할지 모르겠어. 하이 헬로 이런 거 아니고 샵 하면 다시 입력해 이런 느낌이죠. 샵 하고 엔터 치면 저 입력하는 걸 다시 입력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컨티뉴이를 예를 위해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구조가 진짜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익혀보시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첩 반복문. 이거는 앞에서 중첩 조건문, 중첩 if문을 했다면 이제 들여쓰기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약간 센스가 느낌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는 중첩 반복문은 이해가 쉬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준척 반복문 안에 이건 뭐냐면 반복문 안에 반복문 그림을 보시면 포문이 두 개, while문이 두 개. 근데 while문 두 개보다는 주로 while문 두 개는 많이 쓰지만 포문 두 개를 주로 많이 씁니다. 눈에 보이기 편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포문이 하나 있는데 사각형 이렇게 네모 그려놨죠. 그리고 또 포문이 있어요. 유의할 거는 여기 반복 변수 i, n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i, j 뭐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다는 거를 바깥쪽 안쪽 이렇게 중첩돼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이 6과 10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6번 반복을 할 건데 전체 크게 6번 반복해요. 큰 바깥쪽 폼은 6번. 근데 한 번 반복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반복할 거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한 번 안에서 또 뭐냐면 1회차에 10이라는 거 있죠? 10번. 2회차에 10번, 3회차에 10번. 그 6 곱하기 16, 60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6번 반복할 건데 그래서 6번 반복해요. 전체. 그래서 보면 6줄이죠, 지금. 별표가 6줄이죠. 근데 별표를 한 개씩 찍는데 10번 찍겠대요. 별표 한 개. 여기 보면 별표 한 개 10번. end의 이꼴은 뭡니까? 프린트를 하면 줄바꿈을 해버리기 때문에 줄바꿈 안 하려고 한 개 찍고 줄바꿈 그 다음 줄 내려가니까 요 end 있는 요거 있죠. end는 쌍따옴표를 한다. 역슬러시 n 줄바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end를 쌍따옴표 두 개로 놓으면 줄바꿈 하지 마.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밑에 프린트는 뭐냐면 요때 줄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6번 반복을 하는데요. 첫 번째에서 10번 반복해요. 별 10번. 두 번째 반복 i가 두 번째일 때 n을 또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다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열 1, 2, 3, 4, 5, 6 전체 6번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 요거 하나가 처음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예제를 한번 보면 이런 거.
자, 주로 포문 안에 포문이 또 있죠. 포는 전체 i는 1에서 6, 그러니까 5번 하겠다는 거죠. 우리 1, 2, 3, 4, 5 5번이에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안에 있는 j는 레인지가 i, 첫 번째 i는 1일 거고요. 두 번째일 때는 2고요. 세 번째일 때 3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일 때는 한 번만 반복하면 되고 j가, 그 다음에 두 번째일 때는 j를 두 번 반복하면 되고, 왜냐하면 레인지가 i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별표 찍기인데 세 번, 네 번 반복. 총 5번을 반복하는데 한 줄씩 이렇게 할 건데, 한 줄 할 때마다 j는 줄 안에 들어가는 칸을 말하는 거죠. 칸. 한 번 반복하고요.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 설명이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구단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구구단을 한번 살펴보면 구구단은 2에서부터 9단까지 있죠. 그러니까 2부터 10 이렇게 해야 10 앞에 9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총 2부터 9까지 갈 건데, 자, 그 다음에 2는 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글자 있죠. 이른이 이는 살 때 두 번째 J를 나타낸 요는 어떻게 되냐면 1에서부터 9까지죠. 그쵸? 여기서 보면 쭉 답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출력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는 2부터 시작하죠.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4는 8. 그러니까 2단을 돌 때 J를 9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 또 i가 이제 3으로 가겠죠. 3일 때 J는 또 1, 2, 3, 4, 5, 6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에러 메시지가 아니고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에 이너 텍스트 에디터 이거 클릭 나중에 실습을 요 그대로 4줄만 해서 해보시면 요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 풀 코드, 그러니까 이게 좀 주피터 노트북이 좀 작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실습 시간 좀 쪼개 가지고 뒤에 간단하게 디버깅 한번 돌려보면서 우리 했던 예제 중에 몇 가지만 골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